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끔 TV에 나와 온갖 적폐들에게 독서를 날렸던 인기 가수 신해철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는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런 말로 남겼습니다. 꿈꿀 수 있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은 다르다.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최악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이다. 요즘 같은 시국에 고인이 날렸던 명언들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더 놓아가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질을 논할 때가 아니라 생계에 대한 위급함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시고 국민들을 출행의 위기에서 구해낼 방법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미래통합당은 발목 잡기를 멈춰라.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국복위원장이 23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에서는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 특히 일용직이나 4대 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에만 매몰된 발언은 이제 중단하고 이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바랍니다. 국정의 발목 잡기, 뒷다리 잡기 형태는 이제 멈추시고 제발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지지 않는 국민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신이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할수록 그 모든 비난은 선거에서 당신을 응징하는 투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3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명단에는 최영 강동대 교수, 김홍걸 민화협 의장 등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시민당은 향후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한 뒤 비례대표 선출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는 민주진영의 것입니다. 다만 선거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총력전이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고 미래통합당에게는 더욱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신나간 조선일보. 올림픽 취소되면 삼성, LG 걱정된다. 일본이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는 국내 전자업체들이 씁쓸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까지 흔들리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들은 도쿄올림픽이 실제 연기되면 올해 마케팅 계획과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할 판이라고 조선일보가 대기업을 걱정하는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전염병 대응 능력에 대해 전 세계가 물음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 능력에 대한 한계를 보이며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30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증상자들이 거리를 활보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의사들에게 지침을 보내 사망자 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올림픽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 능력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대기업 홍보 마케팅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기사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국민을 먼저 걱정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민한 기사를 실어야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는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들고 있고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대형 언론사라면 이런 때일수록 재난기본소득을 말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도해야 합니다. 대기업 기득권 보수익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조선일보는 멸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오는 소식입니다. 박원순 시장,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벌금 300만원 청구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말 예배를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23일 경고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법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회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교 탄압 논란이 아연한 지적에 박 시장은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력했다며 카톨릭이나 불교도 그랬고 또 개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종교에서 협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당과 사찰 등 종교단체와 시설들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종교 탄압이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신상태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개신교는 세금을 내라고 해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예배를 중단하라고 해도 종교 탄압을 거론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 탄압이 사실이라면 학원 이용 자제는 사교육 탄압이 될 것이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성직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줄 만큼의 성숙한 인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직접 나섰습니다. 악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8일 N방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은 5일 만에 역대 최다인 2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자인 김학의 버닝썬에 이어 N방 사건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감수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시점에 검찰은 대우각성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 사건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 또한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